네, 반갑습니다. 자, 11월 23일. 자,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오후 7시 47분인데요. 제가 지금 잠시 일하는 중에 잠깐 시간이 나서 영상을 좀 잠깐 올려봤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토요일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중간에 혹시 손님들이 문 여는 소리가 들려도 좀 감안하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혹시 갑자기 손님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제가 코스닥 차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열어놨는데요. 코스닥 차트 연봉 한번 보겠습니다. 연봉이요.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빨간 봉 보이시죠? 여기 1파 상승이고요. 옆으로 행보한 2파 조정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양봉 두 개 보이시죠? 3파 상승. 그 다음에 음봉 보이시죠? 4파 조정. 그 다음에 양봉 보이시죠? 5파 상승 들어왔고요. 지난해 윗꼬리를 단 장대 음봉 맞았죠. 지난해도 5파 끝났으니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 5파가 끝나면은 보통 뭐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 1파 상승 지점까지 보통 많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요 1파 상승 지점이 요 자리인데요. 이번에 이 꼬리 부분,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저점 맞은 요 자리가 바로 이 1파 상승 구간에 그 맞닿는 점 근처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거의 맞았죠. 자, 그럼 일단 저점이 이제 이 5파가 끝난 이후에 저점이 일단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는, 글쎄요. 지금 아직 12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올해가, 지난해 큰 장대 음봉을 맞았고, 올해도 지금 현재는 뭐 몸통이 작은 음봉을 맞았죠. 위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몸통이 조금 더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 아직 12월이 안 끝났으니까 올해가요. 이 11선까지 몸통이 좀 굵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11선 얼마냐면 59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올 연말까지 좀 몸통이 좀 굵어지는,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캔들로 봤을 때는요. 만약에 지금 이 캔들 모양 몸통이 작은 상태에서 만약에 끝나버리면 내년 초에 한 번 더 이 11선까지 밀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12월 달에 밀리지 않으면요.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월봉은 넘어 주봉을 보시면요. 자, 역시 1파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파 상승, 여기 2파 조정, 그 다음에 여기 3파 상승, 4파 조정, 5파 상승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음봉, 작은 양봉 하면서 또다시 이번에 음봉, 쓰리봉이 나왔죠. 여기에 쓰리봉 넣으면서 장대 음봉 맞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파 상승 구간에서 하락이 멈춘다. 파동이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지금 현재 자리가 1파 상승에서 멈춘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꼬리 보이시죠? 이 꼬리가 너무 길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파 상승 지점이 굉장히 전체 상승 폭에 1파 상승이 거의 한 5분의 2 정도 차지해버렸거든요. 좀 기형적으로 돼버렸거든요. 이렇게요. 자, 이해 가시나요? 혹시 제 말이요? 그래서 요 1파 상승 지점을 저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요 밑에 있는 캔들 또는 밑에 있는 시가 뭐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로만 보면 저는 코스닥 지수가 올 연말까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일봉으로 보면 이제 파동이 끝나고 이제 조정 중이죠. 역시 요 계산을 하면 우선은 뭐 616에서 멈추는 자리가 하나 있고요. 595에서 멈추는 자리가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아직은. 그리고 보조 지표는 그동안에는 가열권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이제 물동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닥이라고 확인할 수는 없고 이제 물동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일봉상으로는요. 그동안에 제가 일봉상 가열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차트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코스닥은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코스피를 그동안 제가 주로 많이 보여드리고 한유를 많이 보여드렸는데 코스닥은 이제 코스피를 추종하니까 주로 이제 코스피나 한유를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코스닥이 좀 파동의 모습들이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시장은 그 종목별로 보면 거의 바닥권에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은 한데 일단은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제가 사실 아리까리 했었습니다. 어제도 이게 바닥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우리 지소미아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홍콩 의회 법안 요 문제인데 지소미아 문제는 이제 금요일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또 미국 증시 어제 조금 올랐죠. 뭐 트럼프가 장중에 미국 이 미중 무역 협상이 거의 뭐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조금 올랐죠. 미국 증시도.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부터 그동안에 현금을 좀 확보하셨던 분들은 월요일 날 아침 일찍 뭐 시초가든 뭐든 상관없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될 듯 하고요. 단기적입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상승은 좀 들어올 것 같고 반등은요.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좀 제법 큰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날 단기 반등 구간이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하락이 남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이유는요. 아까 제가 차트상으로도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아직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홍콩 의회 법안이 미국 상원하고 하원에서 거의 만장일치 가까이 이제 결의가 되면서 의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게 이제 백악관으로 이송이 됐고요. 그 법안이 백악관 트럼프가 11월 21일에서 12월 1일까지 이 법안을 트럼프가 서명을 하든지 혹은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요. 그러면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만약에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만약에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조금 반등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트럼프가 서명을 해버리면 이게 즉시 이제 법률로서 발효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미 의회에서는 다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 법안을 재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을 의결할 때 거의 만장일치로 의결을 하면서 올렸기 때문에 다시 재의결을 했을 경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다시 법안을 재의결했을 경우에는 미 트럼프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법안이 확정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부터 1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우선은 첫 번째로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서명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바로 서명을 해버리면 시장은 바로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시장은 충격이 좀 연장될 수 있다는 것, 반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도 결국은 의회에서 다시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을 해서 법안을 재의결하게 되면 그때는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다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당장은 짧게 단기적인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저는 단기 반등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이번 반등이 들어오게 되면 보유하신 분들은 좀 반등 시에 어느 정도 반등이 마무리가 될 때 분봉을 보시고 체크하시고 나서 반등이 마무리가 되면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신규 매수자들은 짧게 매매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 아침 일찍 한번 잠깐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겠다. 종목 선택을 잘 하시고요.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자, 그러면 시장의 큰 흐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두산 퓨어셀을 좀 사신 분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니까요. 자, 두산 퓨어셀은, 어제 매수하신 분들은요,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두산 퓨어셀이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어쨌든 반등을 주게 되면 이 5일선 보이시죠? 이 5일선이 지금 꺾였는데요. 이 5일선에 근처에 오면 한번 매도를 하시죠. 수익 내고요.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5일선이 얼마냐면은 8,916원인데 이게 아마 월요일 되면은 아마 8,820원이나 8,8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한번 자르고 수익 내고 나오셔도 됩니다. 두산 퓨어셀은요. 물론 여기서 바로 급반등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출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월요일, 화요일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국일제지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국일제지는 어제 그제 시간에 왜 급등을 했지만 많이 올랐지만 다시 한번 그 가격 근처까지 내려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일제지요. 자, 국일제지도 국일제지는 아직도 외국인 기관들이 완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빠져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일제지도 단타는 당분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일제지요. 제가 생각할 때 국일제지는 최하 잠깐만요. 차트를 좀 볼게요. 국일제지요. 보시면 어제 장중 저점이 6,580원이었죠. 제가 6,500원 근처에 한번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분명히. 그때 보고 계셨다가 매수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또 단타 수익이 가능합니다. 어제 또 매수하셨던 분들은요. 자, 당분간 국일제지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될 듯 합니다.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아직 국일제지는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고요. 자, 그래서 단타는 계속 가능하다. 단기적인 매매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셀리버리라는 종목을 제가 요즘 관심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이 종목은 요 11선을 깨지 않으면, 이 11선이 손절 가격입니다. 만약에 좀 장중에 눌려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11선을 깨지 않으면 이 종목은 중간중간 계속 장중에 시세가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단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고, 운이 좋으면 한 번 더 급등 나올 수도 있고요. 운이 나쁘면 요 시장이 무너지면 시장이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종목도 빠지겠지만 충분히 단타는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셀리버리요. 자, 셀리버리도 11선을 깨지 않는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됩니다. 6,3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얼마죠? 이게 11선이 6,200, 340원이네요. 대략 한 6,300원, 6,250원, 6,3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셀리버리도 단타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단기 수익은요. 자, 또 샘표라는 종목을 제가 뭐 잠깐 어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이 종목도 파동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눌려졌다가요. 뭐 한 번 정도는 좀 더 파동이 좀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저는 여유있게 해보려고 이 종목을 조금 매수를 해놔봤습니다. 이 종목 외에는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현금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조금 사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저도 분위기 봐서 월요일 아침 일찍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한두 종목 있어서 잠깐 단기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 종목, 샘표는 그대로 놔두고요. 시장은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간중간 매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월요일, 화요일 뭐 주가는 단기 반등이 얼마까지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요. 코스피를 보시면 자, 단기 목표치는 글쎄요. 2111 2100이지. 현재는 2111 정도에서 최대 한 2125 정도까지 2125 정도 가면 한번 잘라 주셔야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요. 거기가 최대치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아니면 우선 당장은 2110 정도, 11 정도까지고요. 자, 무슨 얘기 가시죠? 자, 단기적으로 매매는 가능하고요. 또 중간에 매수하셨던 분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본전 비슷한 가격에서 한번 좀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현금을 또 다시 한번 최대한 확보를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바닥이 완전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이 완전히 나온 것 같습니까? 일단 지소미아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월요일부터는. 근데 아직도 홍콩 그 법안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장은 시장이 지수가 급락만 안 하면 또 종목별로 계속 활발하게 수익률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 또 며칠간은요. 당분간 여러분도 그렇게 매매를 같이 하셔도 될 듯 하고요. 항상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는 생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